IDC에서 디지털 비즈니스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민입니다. 방금 그 한선 지사장님 슬라이드에서도 쭉 보셨겠지만 최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실질적인 디지털 비즈니스로 전환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기업들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 관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그런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디지털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텐데요. 지금 제 옆에는 방금 소개해드린 국내 오픈소스 기반 데이터 관리 플랫폼 전문 기업인 인젠트의 데이터 사업실을 총괄하고 계신 김성태 실장님이 함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회사 소개 그리고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앞서 오늘 이렇게 귀중한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인젠트는 국내 대표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서 오픈소스 DBMS, 통합 연계 솔루션, 문서 중앙화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해 주셨듯이 데이터 사업실에서 오픈소스 PostgreSQL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인 엑스퍼DB를 총괄 운영하고 있는 김성태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정말 데이터의 공격이라고 할 만큼 데이터의 증가의 속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여기서 저는 핵심은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그 인사이트를 비즈니스에 적용하느냐인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은 그 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주도권을 가진 패권 국가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활용을 통한 디지털 경쟁력 자체가 어떤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디지털 경쟁력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최선의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최대한의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만들고 나아가서 고객 경험, 신규 비즈니스까지 이끌어내는 어떤 역량이 경쟁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 기업들을 보더라도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종적, 횡적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주도권을 가지고 그다음 라스트 마일 풀필먼트 같은 어떤 물류 혁신으로 어떤 고객 경험을 또 선사를 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구글도 웹페이지를 저장해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했었고, 최근에는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챗GPT를 내놓아서 이제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를 주고 있는데 깜짝 놀라서 이제 구글이 코드레드를 발동을 했죠. 그것만 보더라도 국내 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데이터의 어떤 수집, 연결, 융합 등의 어떤 디지털 경쟁력뿐만 아니라 이제 키노트에서 말씀하셨지만 비즈니스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고민해야 될 포인트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경쟁력의 시작은 데이터를 잘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근데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굉장히 다변화된 IT 환경, 데이터 환경,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온프레미스까지 흩어진 데이터 관리 환경에서는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과거와 현재 데이터 어떤 환경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아시다시피 이제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변화가 됐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저장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온프레미스 형태로 했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분산 저장되는 형태죠. 이유로는 데이터 용도, 그러니까 미션 크리티컬한 데이터들은 온프레미스고 이제 스케일 아웃이 필요한 데이터들, 웨어러블 디바이스, IoT 같은 데이터들은 이제 클라우드에서 하고, 또 서비스 아키텍처적인 부분에서 이제 과거에는 모노리틱 방식에서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워터폴에서
에자일 형태로 이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분리 저장이 됐고, 또 다른 변화로는 이제 데이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제 미리 정의된 구조화된 어떤 정령 데이터 위주였다면, 지금은 이제 뭐 제이슨이나 XML 같은 어떤 반정령, 그리고 이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같은 이제 비정령 데이터까지 확장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는 심플했던 어떤 데이터의 어떤 환경들이 이제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난이도 있는 어떤 보안 모델도 필요하게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오픈 소스의 사용이 좀 빈번해졌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체형 어떤 상용 DBMS 하나로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어떤 목적별로 이제 뭐 오픈 소스를 사용한 어떤 퍼포스 빌트 데이터베이스들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기능들이 좀 오픈 소스 DB들이 좀 세세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동반 성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방금 오픈 소스 그 데이터 관리에 대한 어떤 증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그 이점들, 뭐 비용이라던가 세밀한 기능, 그리고 클라우드의 적합성, 뭐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업들이 오픈소스 도입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그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아닐까요? 네. 뭐 크게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정성, 그다음에 영속성, 그다음 뭐 학습 곡선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오픈 소스가 이제 검증이 됐는지, 뭐 실운영에 쓸 수 있을지, 안정성의 문제, 그다음 장애가 났을 때 뭐 계속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뭐 기술이 사라지진 않는지 같은 어떤 영속성, 그다음 이제 러닝 커브, 학습 곡선인데, 아무래도 이제 익숙함을 추구하는 기업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저함이 있을 것 같고, 약간 여담이지만 이제 물류에서 가장 혁신적인 발명 중에 하나가 혹시 물류에서 가장 혁신적인 발명이 뭘까요? 저는 이제 컨테이너의 발명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표준이 생겼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확장성이 이제 극대화됐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면 이제 좀 표준과 어떤 확장성을 두루 겸비한 갖춘 어떤 오픈소스 기술을 도입하라고 이렇게 공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그 데이터 환경의 변화, 앞서 말씀하신 그 주제로 다시 넘어가면, 그 데이터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말씀하신 뭐 데이터 양이라던가 저장 방식, 뭐 형태 변화, 그리고 오픈소스의 어떤 그 DB의 사용의 니즈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난이도 높은 보안 요구사항이 요구되고 있는 어려운 데이터 환경의 변화에서 기업들이 힘들어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데이터 용도, 그다음 서비스 아키텍처들과 같은 어떤 내적 요소,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에 어떤 재택근무 같은 어떤 외적 요소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그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어떤 논리적인, 물리적인 어떤 간극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가령 이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혹은 어떤 가상의 위치에 이제 흩어져서 저장된 어떤 데이터 스프롤 현상, 그다음에 데이터가 뭐 특정 부서나 팀이나 시스템에 어떤 고립돼서 이제 공유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데이터 사일로 현상, 그런 것들이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뭐 통합, 품질, 뭐 그리고 연계, 뭐 이관,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뭐 보안, 그리고 비용 문제까지 다양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전략이 필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도구를 가지고 있는 오픈소스 데이터 플랫폼의 어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려움, 스프롤, 뭐 사일로 이런 어려움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인젠트가 좀 해결 방안을, 워낙 고객 경험이, 특히 오픈소스 기반으로 데이터를 관리해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한 고객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 고객 사례와 좀 연관지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많은 아주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의 어떤 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비스는 이제 결합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결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많이 분리한 어떤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를 좀 통합하는 부분도 이제 권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이커머스사 A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그 이커머스를 이제 합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었는데, 너무 이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위주로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를 너무 많이 분리를 해가지고. 근데 또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어떤 기술적 성숙도는 또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결국은 나중에는 성능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를 계속 복제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합성이라든지 그 셋 자체가 비대해지고 그런 케이스가 생겨서 나중에는 또 이제 서비스를 합치는 프로젝트들도 새로 있었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반면에 이제 이커머스사 B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어떤 아키텍처적인 부분은 아닌데 프로모션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DB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이제 장애가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원인은 이제 프로모션의 어떤 그 최저가 정보를 불러오는 부분들이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그래서 그 부분만 프로모션 부분만 이제 저희 엑스퍼DB를 이용을 해서 스케일아웃을 시켰고 처음에 이제 6대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48대 4그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사 C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계 시스템을 이제 엑사데이터의 하나의 통합으로 쓰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용 문제라든지 그다음 어떤 장애시의 서비스 영향도 같은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분리를 하기를 원했었고 그래서 각기 한 48테라 정도 되는 어떤 캠페인 마트, 리스크 마트를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해서 저희 데이터 관리 도구를 써서 이제 입원을 하고 지금은 이제 분리를 해서 원하는 어떤 목적에 맞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케이스고 이제 통합의 관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엑스퍼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버넌스와 데이터 카탈로그, 메타데이터, 그다음 EDW의 어떤 ODS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포스트그레스QL 기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NoSQL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타입, 개발 언어, 그리고 이제 분산 DB, 타임 시리즈, 스페셜 데이터 같은 것들도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디지털 성공 전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모바일 이제 운전면허증이나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DBMS를 전환한 사례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례를 이렇게 쭉 듣다 보면 그 통합된 데이터를 분리시키는 것도 그리고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도 기업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 사례들이 워낙 많으니까 인전트에는 그런 해법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지속가능한 그 디지털 비즈니스로의 전환 이런 얘기 계속 드렸잖아요. 지속가능한 디지털 비즈니스 혹은 안전한 디지털 비즈니스로의 전환 방안 혹은 TTK 이런 게 아마 인전트는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2가지만 3가지 말씀해 주셔서 있고요.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싶은 부분인데, 좋은 사람 뽑고, 투자 많이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맞습니다. 저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정의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어떤 조직 프로세스와 밸류 체인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어떤 디지털화가 아니라 어떤 조직 구조와 어떤 가치 제공 방식이 어떤 디지털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2가지 포인트, 조직 프로세스와 그다음 이제 가치 밸류, 가치 흐름인데, 조직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빠르게 실패하기 전략을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어떤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들을 전체를 대변하는 일부 혹은 서비스를 가지고 자꾸 빠르게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서 어떤 작은 성공, 작은 실패를 가지고 일단 시야를 먼저 넓히고 그 다음에 어떤 집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자원을 투입해서 어떤 해상도를 높이는, 그러니까 시야를 먼저 넓히고 해상도를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전략은 이제 익숙함을 낯설게 하는 전략인데, 과연 지금 이제 기업에서 가령 오라클 같은 사용 DB를 이제 종속성 있게 사용을 하고 계시면 표준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어떤 그 DB의 일부분 서비스만 떼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라클 종속적이지 않게 표준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오라클을 사용하면서 낯설게 이제 표준을 사용해 보는 거죠.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표준이 다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을 한다면 나중에 이제 표준 오픈소스로 넘어가더라도 어떤 이질감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조직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가치 제공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아마존의 용어를 조금 빌려와서 working backward를 해서 거꾸로 일하기잖아요. 그래서 가치 흐름이 이제 생산에서 고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서 생산으로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 일련의 작업들이 과연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을 하고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주는지를 때때마다 책에서 목 차보듯이 바로미터로 이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실패하는 케이스가 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 경험상으로도 과거에 프로젝트를 들어갔을 때 너무 디지털 기술에 이때 매몰이 되다 보니까 많은 어떤 기술을 썼는데 실제적으로 고객에게 마지막에 고객의 입장에서 봐서는 고객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추격이 전도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디지털 경쟁력 방안으로 이제 빠르게 실패하기 전략, 그 다음에 익숙함을 낯설게 하는 전략, 그리고 고객 경험 중심 워킹 백워드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특히 세 가지, 저는 두 가지 요청을 드렸는데 세 가지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화제를 살짝 전환을 해볼게요. AI가 워낙 화두여서요. 심지어는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필수라고 여겨질 만큼 이제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AI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요. 데이터 관리 부분에서는 AI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십니까? DB에는 그 옵티마이저라는 이제 AI 요소가 이전부터 이제 탑재가 되어 있었고, 가령 이제 SQL을 던지면 최소한의 어떤 코스트로 이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머신러닝이나 이제 딥러닝에서도 그런 또 옵티마이저라는 개념이 있죠. 최근에 이제 오라클에서는 이제 LLM이라는 어떤 자연어 검색을 통한 DB 검색을 하는 어떤 기능을 탑재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었는데, 활용도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SQL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접근성 부분에서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엔진 이외의 어떤 관리 도구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많은 어떤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동화나 최적화 쪽에서 어떤 DBA의 어떤 역할을 많이 줄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노멀리 디텍션, 그러니까 이제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대응하고 예측하는 부분에서 이제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 AI를 기반으로 한 말씀하신 그런 변화에서 인젠트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결국은 인젠트의 앞으로의 어떤 사업 계획이나 사업 방향의 어떤 전략을 여쭙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일단 AI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DB 엔진에는 탑재할 예정은 없고요. 꼭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익스텐션 확장 모듈을 통해서 이제 만들 예정이고, 플랫폼 솔루션에서는 이제 좀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자동화나 어떤 최적화 부분에서 도입할 예정이고, 그 다음 이제 시스템 모니터링에서 좀 이상 징후 파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입할 예정이고, 그 이외에 어떤 저희 데이터 사업실에서는 이제 고객의 어떤 페인 포인트 해소를 위해서 어떤 플랫폼 관리 도구의 어떤 초격차, 그리고 이제 어떤 일체형, 그 다음에 목적형의 어떤 DB를 만들어서 또 구색을 갖춰서 고객의 어떤 니즈와 원칙에 맞추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젠트 김성채 실장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디지털 비즈니스의 전환을 데이터 기반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기업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대담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수고하신 김성채 실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